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 된 전업주부로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기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를 갔고 퇴근을 늦게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동네 엄마들이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가자고 해서 시내에 나갔죠. 그런데 주차장을 돌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됐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가 모텔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고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미행한 것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제가 계속 묻자 남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났고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혼을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며 저를 현관 쪽으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냐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 살 테니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남은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부부싸움 할 때 이 집 내 거니까 나가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남편 명의 집이라고 하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의 자체가 남편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으며 나가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네. 네, 비슷한 경우로 이제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요구하면서 배우자가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나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재산 분할에 관하여서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또한 나가라고 하며 강제로 밀치는 등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사연자분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점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거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이 끝날 때까지는 부부지간에는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니까 그 집에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을 나오게 된다고 할 때 집에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연자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온다면 그 자체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우자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배우자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도 좀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사연자분이 집을 나가는 것을 결정했다면 가능하다면 배우자분과 협의하여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그 남편하고 만난 이제 상간녀인 거죠. 남편 이야기로는 그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물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텐데요.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타인이 개입하여 혼인을 파탄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라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내연녀 또는 내연남이 상대방이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되지 못한다면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인 사연자분이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배우자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이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네. 부부간의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 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갈 이유는 없고요. 재산 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신의 연고지로 이동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조언해 주셨고요. 또 이제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내연녀가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